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우리 속담에 꼬리가 길면 밟힌다 그러죠. 지금 부정선거 카르텔 이거는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도 있고 그 중간 지대도 있는데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이거는 부정선거구나라고 대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정선거 아니다라는 사람은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래요. 대부분은 그냥 뭐 대충 들어보고 나서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식이죠. 그런데 막상 그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들이대면은 그걸 설명을 못 해요. 절대로. 뭐 빳빳한 종이도 설명이 안 되고, 빳빳한 종이에다가 이 줄이 쳐져 있는 게 있죠. 점선 같은 게 쭉 이렇게 일련 번호처럼 쫙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다고. 그런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거든. 그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표들이 많다고요. 자,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뚝 던지면은 뭐 모른 척 합니다. 아예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부정선거 없다고 아니고, 나는 뭐 몰라. 혹은, 나는 그거 관심 없어.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준석이나 조갑재나 뭐 정규재처럼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냥 말을.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고, 겁을 먹고 있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속담에 꼬리가 길면 밟힌다 그러죠. 결국은 저는 밟힐 것으로 봅니다. 이게 말이죠. 때가 올 때 뭔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야 되고요. 쇠도 달궈졌을 때 때려라.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뭐 이런 이야기 있듯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세계 지도자 가운데 이거 부정선거를 의식하고 인식하고 주장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어쩌면은 초강대국 대통령을 우리가 지금 만난 겁니다.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이 사람 지나가면요, 다시는 이런 기회 안 올 것으로 봅니다. 저는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저는 계엄을 했다라고 보거든. 트럼프 대통령 믿고. 그러니까 분명히 대반격 대반전의 시간은 온다라고 믿고요, 계속 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내 뉴스만 들여다보면은 뭐 희망이 없을 겁니다. 암울하겠죠. 윤석열 대통령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고 뭐 등등 김건희 여사 수사 들어가고 뭐 특검이 무려 3개가 지금 움직이고 끝난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오프닝은 요 정도 하고요. 이재명이란 사람, 인물, 인간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죠. 과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에도, 이건 8년 전쯤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시 최순실 그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정치적 지각 변동이 터질 때 그때죠. 자, 박근혜 대통령이 죄를 지었는데 대통령이란 이유로 조사조차 안 하는 곳은 없다. 대통령이라고 조사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게 이제 정상적이냐, 이걸 봐야 되겠죠. 자, 우리도 당연히 소추가 금지될 뿐 수사가 금지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 당시에는 경기지사 그 시절일 겁니다. 맞죠? 경기지사 시절에 성남시장 시절인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수사에는 강제수사, 즉 압수수색, 체포, 구속까지 포함합니다. 변호사라고 또 이런 또 식견이 있는 것처럼 하네요. 자, 인위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은 강제로 잡아 다 수사를 함으로써 강제 구인 뭐 이런 거죠. 대한민국이 민주적인 공화국이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이번에 꼭 증명해야 된다. 이런 말을 과거에 했습니다. 엄청난 발언을 했습니다. 조적조란 말이 있죠. 조국의 적은 조국.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네요. 명적 명이네. 과거에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지금 많은 법정 심판을 받아야 될 이제 그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수사도 지금 다 끝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본인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빼박이죠, 이거. 참고로 말이죠, 이스라엘의 그 네타냐후 총리도 말이죠,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그 사람도. 이번에 트럼프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자칫하면 구속될 수도 있었다고. 그걸 그냥 그 재판을 연기시켰죠. 일단 정지시켜놨는데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구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했던 이재명, 정말 뻔뻔해도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나요? 자,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특검을 앞둔 상황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이재명이가 오늘 이런 뉴스가 뜨네요. 연합뉴스TV 이 대통령 공직자 청렴해야 된다. 돈은 천사 모습을 한 마귀. 와, 이건 제 눈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 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진짜 실제 상황입니까? 이재명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모든 언론이 일제 이것을 홍보하듯이 지금 알리고 있거든요. 경기일보, YTN, 한국일보 뭐 등등 해서 말이죠. 돈은 천사의 얼굴을 한 마귀래요. 그래 돈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 공무원들은 청렴해야 되고 부패하면 안 된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주체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데서는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대북 송금 걸려있는 게 도대체 몇 개입니까? 그 변호사비 대납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자, 그 모든 게 하나도 성명이 됐거나 명쾌하게 해명이 된 게 없거든. 결국에는 사필규정, 꼬리가 길면 밟힌다라는 그런 어떤 우리 격언 혹은 속담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대반격 대반전의 시간은 온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는 모종의 묵계가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을 하기 전, 계엄을 하고 난 이후에도 어떤 그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통령 사저를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라는 그런 어떤 일부 그 정보가 있었고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이기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데는 분명히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계엄을 그냥 덜컥 해놓고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냥 해제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계속합니다. 이재명이 지금 상당히 이제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요. 이런 뉴스를 한번 보시죠. 위성락 안보실장이죠. 미국 가서 관세 협상을 왜 이 사람이 합니까? 안보 전문가가 왜 이런 걸 하나요? 말이 안 되겠죠. 이 사람이 그래도 저 이재명 이 이제 기용한 사람들 중에는 그나마도 조금 보수적 색채가 있어요. 위성락이는 예전부터도요. 미국 관련한 여러 가지 협상에도 뭐 이렇게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은 평소 완전 좌익적 같은 주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발언도 하는 겁니다. 전작권 협상 카드 아니다. 카드로 썼어도 안 된다. 큰일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미국하고 수틀어지면 난리 난다. 감당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봐서는요. 이재명하고 완전히 알삼육으로 하나인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보는 식견이 있겠지. 과거에 어떤 행적을 이제 밟았는지 제가 조금 이렇게 이제 알아보니까요. 위성락이는 전라도 출신이긴 해도 약간의 보수적 색채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민주당이라든가 지금 이재명 개딸 진영에서는 이러고 앉았죠. 전작권 전환,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 미국 쌀, 소고기 등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하자 한국은 수용 안 한다. 대신 국방비를 인상하겠다. 정찰 자산 확충 등 전략 강화하겠다. 전작권 환수하겠다. 좋다 이거야.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로 국방비를 인상하겠다. 그걸로 소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 정찰 자산, 레이더 뭐 시설이라든가 사전에 어떤 그 북한의 움직임, 중국의 움직임 이런 것을 파악하는 능력이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못하잖아요. 그거를 두려워하고 우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좋다 이거야. 국방비를 대폭 정액해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직접 투자를 하고 대신에 전작권을 환수하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 사이드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 그야말로 발칙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인데 트럼프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것들 봐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절대 말이죠. 대한민국의 주권이라든가 자존심 이런 것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고 그런 이슈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들이 지금 벼랑 끝에서 난리난 상황임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거 뭣도 모르는 거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말이죠. 미국 국무부에서 쿠바 대통령이 미국으로 못 들어오게 비자 발급을 거부해버렸습니다. 못 들어오게 아예 그냥 막아버렸어요. 왜? 거기는 이제 이민 문제도 있지만 불법 이민 혹은 불법 체류자 문제도 있지만 쿠바 내부에 여러 가지 어떤 정정의 문제도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용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비민주적인 그런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를 들어서 과감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 둘 지금 이렇게 각계 격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대해서도 이번에 관세를 10%에서 50% 올린 배경에는 부정선거 카르텔이 있었죠. 너 부정선거로 당선됐지 않느냐? 그리고 너가 반미주의자 아니냐?
너가 좌익 아니냐? 친중 카르텔을 갖고 있지 않느냐? 브릭스잖아요. 브라질이. 브릭스의 핵심 국가거든요. 사실 브릭스는요, 그 중국이 주도하는 그 이제 일종의 그 뭐랄까 연합체인데 미국에 대항하는 그런 어떤 성격도 있습니다. 거기 인도가 들어가 있는 게 조금 성격이 애매하긴 하지만 브라질은 철저하게 지금 친중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룰라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바로 손을 보는 겁니다. 직격탄을 때렸죠. 그래서 지금 브라질 내부에서 지금 난리 났고 트럼프 사진 뭐 이런 거 불태우고 난리 났더라고요. 저기 여기저기 브라질 도처에서 룰라 지지자들, 현 여당 지지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떠들고 일어났겠죠.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이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핵시설에 대해서 폭격을 하는 어떤 명분을 갖고 있었지만 거기에는 엄밀하게 말하면요, 네타냐후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그러니까 친미주의자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었고요. 대신에 이제 이란이라고 하는 중국의 멸점한 어떤 그 이익이 거기 있습니다. 중국과 관계가 굉장히 깊다. 그리고 중국이 대중동 전략을 펼치는 데 있어서 바로 그 모기지 같은 역할, 거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란이거든요. 그리고 이란 석유가 대부분 또 중국으로 갑니다. 이란에서 생산되는 채굴되는 모든 석유의 90%가 중국으로 간다고요. 서로 간에 그 상호 간에 그 양국가 간에는 너무도 깊은 고리가 있습니다. 물론 석유를 그렇게 대량으로 수입해 갈 때 할인을 많이 해주죠. 시중가의 한 70% 정도로 싸게 가져간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으로서도 이익이고 이란은 이란대로도 중국에서 많이 세계의 공장 아닙니까? 어쨌거나 중국에서 생필품들 여러 가지 어떤 그 필요한 물자들이 있죠. 대규모로 또 이렇게 수입해가고 이런 거죠. 그런 관계를 그 고리를 끊어내는 어떤 그런 역할도 이번에 했던 겁니다. 과감하게. 트럼프가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지금 각계격파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연장선에서 대한민국도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어쨌거나 민주당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 좋아. 전작권을 우리가 환수한다. 전시작전권이잖아요. 아직 우리나라는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이미 판명이 됐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딱 걸린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통과 안 돼요. 2단계부터 딱 걸린대요. 3단계는 아직 멀었다고 합니다. 3단계가 바로 저게 핵을 갖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든가 사진의 중요한 어떤 전략적 징후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정보 정찰 이런 쪽에서 약하다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찰 자산을 확충하겠다. 대신에 전작권을 환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치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진짜 허장성세입니다. 트럼프가 볼 때는 가스로기 짝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매를 버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곁들여서 이것도 조금 보여드리고 갈까요? 자, 2020년 미국 대선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중 해킹으로서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표를 바꿔치기 한 것을 적발 20개의 샘플을 조사하는데 거기 한국 성남시가 있었다라는 이런 충격적인 주장이 최근 SNS에 지금 나타났고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금 쫙 퍼졌습니다. 외국어라 검증에 검증을 거듭했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증거로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트럼프가 이걸 보고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정말 볼만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성남시, 이재명, 대한민국 중앙선관위, A웹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카르텔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합리적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보다도 더 위험한 게 맞잖아. 이렇게 되면은 이 이재명이 그동안은 문재인이 그 뒤에서 큰 배후에서 뭔가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통 보는 사람이 많았지만 뭐 거기도 의심스럽긴 해요. 친문 가운데 양정철 같은 인간도 있고 뭐 등등 했어. 근데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벌써 김대중 뭐 박지원 그때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도 이야기가 복잡하고 규모가 크고 카르텔이 방대하다라고 지금 부정선거 규명 운동가들에 의해서 지금 하나 둘 이렇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당 대표 시절에 여당 대표 시절에 이게 왕후닝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떡하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들어간 것입니까? 어디까지? 제 얼굴이 그냥 완전 쪼개졌네. 자, 이걸 보면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와, 이럴 수가. 어디까지 니들이 저질러 놓고 있는 것인가? 추미애가 왜 요즘 와서 입에 개거품을 물고 말이죠. 특히 부정선거 관련한 언급을 할 때 발끈발끈 하는지 이해가 좀 가시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도 말이죠. 이용하고 붙어가지고 김용이죠. 붙어가지고 이용입니까? 붙어가지고 쭉 지다가 막판에 개표해서 이겼죠.
갑자기 그냥 확 올라가더라고. 이제 그런 게 왜 저쪽 민주당에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대체로 국민의힘에는 그런 표가 거의 없어요. 이기려면 처음부터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야 돼. 이제 그런 것들이 모두 의심스럽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자, 어떻습니까? 이재명 꼬리가 길면 밟힌다. 이거는 망고의 진리 아닙니까? 얼만큼 끌 만큼 끌었고요. 얼만큼 왔습니다. 트럼프가 없으면 이건 못 밝힌다고 봐요, 저는. 근데 트럼프가 있고 이미 거기에 법무부가 움직이고 있고 정보기관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대로 수수방관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A앱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A앱이 세계 모든 국가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 세계 모든 국가와.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세계 모든 나라가 이 카르텔 속에 들어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대한민국, 중국, 대한민국 뒤에는 중국, 이걸 의심하는 것이다. 이걸 그대로 놔둘 트럼프가 아니죠. 예. 자, 이재명 큰일 났습니다. 비난 끝이라고 하는 게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